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핑 읽어준 남자 송비입니다. 다시 요즘에 좀 유튜브를 좀 이렇게 좀 시작을 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볼 주제는 웨이브파크입니다. 웨이브파크는 2020년 10월 7일 제 생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웨이브파크는 스페인에 기반을 둔 웨이브 가든이라는 회사의 기술을 적용해서 대원플러스 건설에서 경기도 시흥에 있는 거북섬에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웨이브 가든 테크놀로지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세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캘리스풀, 그리고 웨이브 가든, 그리고 아메리칸 웨이브 머신 중에 하나이고요. 웨이브 가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시설로는 현재 지금 세 번째로 오픈을 한 상태예요. 첫 번째 이제 스노우도니아라고 영국에 있고요. 두 번째는 호주 멜번 공항에 있는 어반 서프,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에 생긴 웨이브 파크입니다. 그리고 현재 웨이브 파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파도풀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생긴 지가 이제 2달 가까이 돼 가는데 엄청 많은 변화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서핑을 가보신 분들도 있고 아마 못 가보셨는데 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아마 서핑을 하는 분들, 실제 바다에 자주 가시는 서퍼분들한테는 엄청 많은 관심을 갖게 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는 서울에서 주말에 양양이나 아니면 타 지방으로 서핑을 하러 가시던 분들이 파도가 없어서 이번 주는 뭘 하지 이런 고민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노력을 하시면, 지불을 하시면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한 2시간 막힌다고 가정했을 때 2시간, 안 막힐 때는 뭐 한 1시간 정도,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면 강남에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요. 한 세션에 뭐 몇 명이 되는지는 뭐 주말 같은 경우는 풀로 찬다고 하더라고요. 왼쪽 25명, 오른쪽 25명. 상급자는 명수가 다르죠. 상급자는 제가 알기로는 15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에는 거의 꽉 차는 편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웨이브파크에 3번을 다녀왔고요. 첫 번째 갔을 때는 3mm 웨숫,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는 5mm 웨숫과 부츠, 글러브, 그리고 세 번째 갔을 때도 5mm 부츠와 웨숫과 글러브를 끼고 서핑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촬영하는 날짜는 2020년 10월 1일인데요. 바다의 수온보다는 훨씬 더 수온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 낮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가 11월 중순쯤이었는데 바다 수온은 한 10도 중반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웨이브파크의 수온은 아무래도 민물이고 바람이 많이 불고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내륙 쪽에 있기 때문에 10도 초반이었고요. 오늘은 며칠 전 얘기를 제가 듣기로는 수온이 한 4도, 5도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수온이 4도, 5도라는 거는 뭐 한 3월달 정도? 수온이 가장 낮은 시기에 말리포의 수온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부츠, 글러브 뿐만이 아니라 후드까지 착용을 하셔야 됐었을 거예요. 뭐 덕다이브나 에스키모로를 많이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아마 5도 정도의 물이라고 하면 엄청 아시죠? 으드드드 가는 정도? 그래서 웨이브파크는 수온이 바다보다 좀 낮다는 거. 그리고 웨이브파크를 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가지 좀 요령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가시기 전에 매표소를 지나쳐서 보드를 먼저 갖다 놓으시고 매표소 처리를 한 다음에 보드를 픽업을 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을 벗는 시점 번호표를 대고 이제 신발을 하거든요. 그 전에 신발을 넣어놓고 보드를 신발 락커 바로 옆에 보면 보드를 놓을 수 있는 보드 다이가 있어요. 거기다 놓으신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타르실, 뭐 샤워장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동선 자체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드를 옮기는 것들이 손이 좀 많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남의 손이 좀 많이 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서핑을 하지 않는 분들도 같이 합류가 되는 내년에는 아마 장비에 대한 이런 걱정들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동선에 대한 부분들은 웨이브파크 측에서 좀 개선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샤워 시설 이런 것들은 엄청 좋아요. 진짜 제가 뭐 이런 워터파크를 안 가본 지 꽤 오래됐는데 기억이 잘 없어요. 근데 아마 지금 웨이브파크 시설이 그런 웬만한 워터파크보다 시설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새 거니까. 뉴. 우선은 서핑을 하러 가시기 전에 못해도 한 20-30분 정도 웨숫을 입고 위에 올라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준비할 것도 많잖아요. 핀도 껴야 되고 막 왁스도 발라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여유 있게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면 그 손목 밴드 같은 거 나눠주잖아요. 그거로 많이 결제가 되는데 심지어 커피, 뭐 음식도 드실 수 있고 하니까 카드 같은 경우는 탈의실에 넣어 놓으시고 이쪽에다가 돈을 충전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정각이 되면 시작을 하니까 정각 전에 보통 입수를 하더라고요.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고 그런 컴퓨터 같은 시설이 있는데 그쪽에서 손목에 있는 키를 딱 찍으면 밴드 같은 걸 줍니다. 그러면 그 밴드를 어깨에다 차고 보드를 들고 약간 경기장에 입장하는 그런 검투사처럼 되게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입수하시라고 하면은 뭐 패들링해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느낀 거는
이런 노하우 아닌 노하우? 아마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상급자가 아닌 경우에 보통 때는 M2라는 파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M이라는 건 말리브라는 뜻이고요. 말리브라고 하는 거는 약간 롱보드 파도, 조금 느린 파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M2가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면 M3 파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지나면 그게 코치님들이 파도가 좀 더 커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의 사이즈가 커진다기보다는 약간 힘이 조금 더 좋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세트에, 여기도 약간 세트라는 게 있고요. 파도가 여러 개, 몇 개가 오고 끝나고 한 1, 2분 정도 쉬다가 다시 또 오는데 보통 상급자 세션이 아니고서는 20개가 한 번에 세트가 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언제 타고 다시 돌아와서 몇 번째로 타고 이런 걸 좀 계산을 하시면 아마 체력 안배도 해야 되고 뭐 계속 타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분들은 좀 그러셔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급자 레벨 갔을 때는 M4가 처음에 30분 동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T1이 나옵니다. 여기서 T는 턴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섹션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M이랑 T의 차이점은 파도가 커졌다기보다는 테이크오프 할 때 약간 처음에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부서지는 그 지점은 똑같거든요. 근데 파도가 더 크게 센 힘으로 오니까 처음에 올라설 때는 비슷하게 오다가 갑자기 이게 퉁 떨어져요. 그래서 숏보드도 그렇고 롱보드도 그렇고 최대한 패들링을 빨리부터 해서 미리 잡으시거나 아니면 약간 와이드하게 테이크오프를 한다고 해야 되나? 좀 사이드로 빠져서 테이크오프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롱보드 같은 경우는. 가면은 코치님들이 설명을 해주세요. 옆에 있는 숫자들이 써 있거든요. 롱보드 같은 경우는 뭐 3.5에서 시작해서 4에서 테이크오프, 숏보드 같은 경우는 뭐 4.5에서 시작해서 5 또는 4에서 시작해서 4에서 반. 제 생각에는 패들링을 좀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코치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한 0.25 또는 0.5 정도를 빨리 패들링을 시작을 해서 얼리 캐치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숏보드를 타는 입장이니까 얼리 캐치를 하고 나면 첫 번째 섹션을 빠져나갈 때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리 캐치를 한 다음에 더 파워풀하게 라운드하우스 컷백이나 아니면 컷백을 제대로 해서 파워존까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턴을 연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턴, 세 번째 턴, 네 번째 턴. 제가 보니까 한 평균적으로 한 턴이 한 4번 정도가 탑턴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에 반면에 테이크오프가 좀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세션에서 스피드가 줄고 약간 이런 언덕 같은 게 조금 생겨요. 그러면 두 번째 그 턴을 할 수 있는 세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트리밍으로. 그러면 간혹 조금 이걸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두 번째 턴 섹션을 지나가거나 또는 이거를 못 따라잡아서 갇히는 경우가 생겨요. 갇히게 되면 차라리 배럴을 트라이를 하시고요. 못 넘어가게 되면 다시 컷백을 해서 돌아오셔야겠죠. 제가 좀 지켜본 바로는 숏보드를 타시는 분들 그리고 롱보드도 있지만 약간은 보텀턴, 탑턴 이런 거에 안 익숙하셔서 조금은 좀 트리밍을 빨리 해서 파워존에서 벗어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 추천은 첫 번째 테이크오프를 한 이후에 약간 스피드를 좀 죽여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도가 앞에 쓰는 게 딱 보여요. 두 번째 턴 하는 데부터 보텀턴, 탑턴 타이밍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계속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첫 번째 테이크오프 타이밍 그리고 두 번째 턴하는 섹션 타이밍을 좀 잘못 잡으면 계속 뭔가 약간 좀 꼬이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숏보드 타는 분들 특히 첫 번째 테이크오프를 한 다음에 테이크오프가 빨랐으면 바로 라운드하우스 컷백, 테이크오프가 좀 느렸다 그러면 오히려 기다려서 두 번째 턴을 바로 만들어가는 게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뭐 하나 팁 아닌 팁은 비슷한 보드 형태끼리 같이 앞뒤로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롱보드가 앞에 계시고 숏보드가 뒤에 있으면 좀 맞추기가 서로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롱보드가 테이크오프 하는 시점, 숏보드 테이크오프 하는 시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앞사람이 어떤 보드를 타는지를 좀 잘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약간 눈치 보기죠. 그래서 나는 숏보드니까 앞사람이 숏보드에 있으면 조금 더 편하고요. 나는 롱보드니까 앞사람이 롱보드면 좀 편합니다. 같이 중간에 좀 섞여 있으면 테이크오프 하는 스팟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앞사람이 타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테이크오프 장소가 변경이 돼요. 그럴 때는 차라리 사이드로 페이들링을 하셔서 잡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좀 숏보드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이렇게 뿅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방식의 테이크오프 하는 방식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원래는 따뜻한 온수를 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온수가 틀어졌는지는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한국이 서핑에 엄청 대중화가 외국처럼 엄청 많이 뭐 호주나 미국처럼 그런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웨이브 풀이 생겼다는 건 좀 놀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을 좀 많이 왔어요. 어떠냐, 좋냐, 나 한국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웨이브파크라는 시설이 좀 많이 서핑 문화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런 시설들이 전국에 좀 우리나라 특성상 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바다 서핑이 저는 사실 엄청 좋아요. 근데 그런 인공 파도에서 파도의 갈증도 좀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핑을 너무 오래 못하고 있다가 신나서 하다가 왼쪽 무릎이 다시 다쳤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또 서핑이 좀 힘들 것 같은데 다시 괜찮아지고 봄이 오면은 웨이브파크 이런 인공파도 뭐 바다 서핑도 물론이죠.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시흥에 새로 생긴 웨이브파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뭐 그 안에서 하는 브이로그 이런 것도 좀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안 익숙하거든요. 막 카메라 들고 다니는 이런 것들.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핑을 안 해보신 분은 서핑을 이것도 오랜만에 하니까 잘 모르겠네. 서핑을 해보고 싶은 분, 서핑을 해보신 분들은 더 잘하셔야겠죠? 이게 맞나? 아무튼 저에게 섭섭